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한 주간의 전망을 통해서 성공 투자를 향한 레이더를 만들어 보시죠. 투 레이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 먼저 보고 우리 주식 좀 볼까요? 환율이 다시 1,300을 지난주에 막 네. 터치도 하고 그러다가 일단은 다시 수면 아래로 1996 뭐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되나요? 환율 또 가면은 늘 불안하잖아요, 우리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 소장께서. 지금 아침에 좀 밀리던 장이 외국인들이 또 선물 확 갑자기 땡기니까 코스피마저도 양전. 네. 무슨 장난치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이. 네. 지금 그야말로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네. 아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네. 그 와중에 또 차트 포인트는 기가 막히게 찍어가면서 가요. 네. 우리 환율 같은 경우에 1444원 20전 이게 작년에 봤던 고점이거든요. 네. 1444. 1444. 1444원. 차트 번호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차트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러고 예. 나서 이제 1216원대까지 네. 사실은 1220원 정도일 것 같았는데 약간 이제 시장이 뭐 올라갈 때도 오버하고 밑에 빠질 때도 오버하다 보니까 조금 뭐 3, 4원 더 밀렸습니다만.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섰잖아요. 네. 1300. 돌아서고 나서 그러면 짚어지는 차트 레벨은 1303원이었어요. 예. 이걸 지난 금요일 날 봤단 말입니다. 네. 봤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느냐 마느냐 갖고 이제 고민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달러 인덱스로도 어떻게 보면은 달러 인덱스 그동안 이렇게 짚어왔던 레벨 104가 104 중요하죠. 한번 슬쩍슬쩍 건드리기는 건드렸는데 네. 이 부분은 확실히 못 올라갔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네. 지금 보면은 예. 그거예요. 저 왜 지난주 후반에 갑자기 여기저기서 들려오던 얘기고 제로 DT 네. 그 왜 옵션이 네. 우리 1옵션, 1별 옵션. 네, 네. 제로 옵션 뭐 예,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예, 하는데 예. 우리로 치면은 그 왜 위클리 옵션이잖아요. 네. 위클리 옵션이 우리는 목요일 날 만기인데 여기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가 네. 아니 만기가 요일별로 다 생겨버렸어요. 네. 조금씩 하다 네, 보니까. 네. 그럼 만기가 이제 일주일짜리 만기로 그렇게 했는데 뭐 월요일에 만기되는 옵션이 있고 화수목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꼭 그것도 이제 당일날 네. 이제 옵션 만기 돌아온 날 네. 그걸 갖고 그렇게들 치고받고 하네요. 네.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차트는 많이 준비했는데 차트가 네. 좀 그거 하네요. 예, 우리가 저희가. 왜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HTS나 이런 데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스닥 같은 지금 나오네요. 네, 네. 이게 지금 나오는 건가요? 예, 다시 예, 지금 보시죠. 네. 나스닥 5분 차트인데 네. 저거 지난 일주일 동안의 흐름입니다. 네. 제가 날짜 간격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할 때 밑에 거래량 보시면 돼요. 네. 개장 초 엄청 거래 터지고 네. 장막판에 좀 거래 생기고 네. 뭐 이런 식이니까 이제 여기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우리가 옵션, 선물 옵션이란 파생 상품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옵션을 이제 소위 말하는 지수 맞추기 게임이다. 예. 이렇게 하고요. 한 달 만에 이제 만기를 합니다. 예. 한 달간 게임하고 한 달간 게임하고 그러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 게임이 이제 지루해 너무 기다려 해서 이제 위클리 옵션이라고 해서 생겼죠. 일주일마다 이제 맞추기 게임을 하는데 지금 미국이 1일 옵션이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 매일 주가 맞추기 게임을 이제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셈이죠. 예.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는 그 이제 위클리 옵션이 이제 거의 만기가 예. 매주 일주일짜리 그렇죠. 가긴 가는데 예. 만기가 월화수목금 다 도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클리가 5개 있는 거예요. 5개 있는데 5개 있는데 그 만기 도래하는 날 마지막 날 걸 가지고 그렇게 치고받고 한단 말입니다. 네. 자, 지금 여기서 이거 한번 보시죠. 지난주 화요일 날 CPI, 그 다음 날 소매 판매, 그 다음 PPI 나오는데 CPI 나왔을 때 저렇게 1시간 전에 발표하고 나서 장 열리니까 저렇게 급락 출발했다가 확 잡아 당겼다가 그걸 다 토해냈다가 기어이 감아 올렸다가 그 다음 날 소매 판매 좋다고 올라갔고 다음 날 PPI 나오니까 악소리 났다가 그걸 다 감아 올려서 와 대단하다 했는데 마지막 1시간 만에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쪽보다는 펀더멘털을 따지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뭐 블라드 총재가 그 오전에 메스터 네. 총재에 이어서 블라드 총재까지 50bp 무조건 해야 된다. 얘기해서 나라면. 자빠졌다 네. 했는데 네. 그게 아마 그 발언 같은 것이 결국 다시 저 매도세를 촉발은 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하루에 장중에 저러냐 말이에요. 네. 저점에서 고점 사이를 뭐 2%씩 왔다 갔다 하는 저런 장이 나오는 거는 엄청난 장중 변동성이죠. 장중 변동성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런 옵션이 네. 굉장히 작용하고 있다는 게 월가의 시각인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 같아요. 분석 같아요. 우리나라도 위클리 옵션 나오고요. 우리는 완전히 이제 수목의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말씀하신 그 이제 월별로 돌아오는 거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인데 예. 우리가 또 매주 보면 목요일 날 네. 특히 오후에 출렁거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위클리 수요일 옵션. 날 아예 정반대 방향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런 네. 식의 흐름이 돼서 네. 그야말로 이 너다 할 것 없이 투기판으로. 투기판으로 뭐 거의 경마장급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여기에 네. 그럴 때마다 맨날 만만한 게 개인이라고 개인들을 얘기하는데 개인이 아니고 네. 여기 지금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기관들은 심지어 알고리즘 뭐 기계까지 동원해서 네. 뭐 그렇게 하는데 이 또 아시다시피 파생이 단순하게 우리처럼 콜옵션 사고 풋옵션 사고 네. 옵션을 사고 팔고 뿐만 아니라 여기 무슨 뭐 버터플라이니 어쩌니 뭐 콘도리니 스트랭글 스트레들 하면서 좋아하죠. 공부하다 보면은 네. 그게 온갖 합성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면서 해대니 살 때는 또 와르르 올라가고 네. 콜옵션 매수세가 생겼다. 네. 그러면 콜옵션 매도한 사람은 해치 차원에서 또 사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 가격 올라가니까 콜옵션 또 더 높은 데서 또 살 거고 그렇게 쭉 감아 올리다가 그 반대의 상황이 오면 또 다 한꺼번에 엎어지고 이때는 이제 논리가 필요가 없죠. 네. 뭐 긴축한다고 해서 떨어지지도 않고 긴축 안 한다고 올라가지도 않고 정말 수급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장님. 뭐요? 내 원수에게 파생을 권하라. 네? 이게 지금 전 세계의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선물 옵션에 다 뛰어드는 것도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공감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거는 정철지 소장 당신이 얘기 안 하더라도 내가 많이 들었다. 네, 하지 그거는 마십시오. 네. 원수에게 파생을 가르쳐라 내지는 네. 파생 상품 이꼬르 파산 상품이라고도 들었다. 네.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 네. 지금 뭐 이래저래 우리 시장도 보세요. 참 대단하죠. 네. 아니 저렇게 북한이 땡깡을 부리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걱정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네. 북한 뉴스는 전혀 이제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죠. 초반에는 이제 들어왔죠. 환율이든 뭐 주가든 네. 간에 네. 자, 그런 상황이고 네. 오늘은 관건이 그거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시죠. 네. 테슬라 주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슬라이드 4인데 슬라이드 4인데요. 테슬라 한번 보시죠. 예. 자 이제 우리 지금 다들 생각이 그거 아니에요? 이제 작년 한 해 내내 우리 긴축 금리 인상 예. 인플레이션 예. 이것 때문에 고생했던 한 해인데 예. 올해도 그 이슈 시장의 이슈 자체는 그것의 연장인데 시장이 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식상하다 내지는 좀 둔감해지고 있는 거죠. 네. 매우. 첫째, 일단 뭐 헤드라인 같은 전년비 같은 수치는 어쨌거나 숫자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네. 자, 전월비를 갖고 일희일비합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얘기도 조금은 이제 그만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금리 인상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작년처럼 처음에 점잖게 3월 달에 25bp 하더니만 5월 달에 50bp 빅스텝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 뭐 듣도 보도 못한 자이언트 스텝 이러면서 네. 75bp씩 4번씩만 올립니다. 네. 그때는 공포감이 있었잖아요. 도대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려고 하는 거야. 네. 쉽게 생각해서 그때 뭐 CPI가 그때 9%도 9% 찍었고 나왔죠, 여름에. 8%도 네, 찍었고 네. 하면 상식적으로 야 그러면 한 8% 7% 금리 잡으려면은 금리 자체가 8%나 7%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네, 인플레만큼 금리가 올려야 된다. 기준금리를. 예. 오늘 또 어디서 보니까 기사가 그런 게 있더만요. 네.
그 연준에서 가끔씩 얘기하는 테일러 준칙에 입각했더라면 네. 금리 지금 기준금리 10% 위에 가 있어야 된다고.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아야 된다.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러니 작년에는 이놈의 금리 인상이 공포로 다가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다? 뭐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네. 야 뭐 5.25에서 멈추나 5.5나 5.75에서 멈추나 그래만 많이 쓰자 6% 가나 이제는 좀 막 견딜만한 거 아니야 이거예요. 네. 자, 그런 상황에다가 네. 또 하나 은근히 바라는 거 설마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 앞두고 네.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저쪽에서 뭐 그렇게 망가뜨리겠어? 증시를. 네. 그렇게 뭐 사람들 막 실업으로 내몰겠어? 뭐 주가 떨어뜨리겠어? 네. 또 반대 논리도 있죠. 이 인플레 못 잡으면 그것도 표 깔아 먹는데 네.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만 단순 무식하게 지금 테슬라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니 더블 났잖아요. 저점 대비. 네. 자 이거 갖고 내가 테슬라 얘기해갖고 더블 났습니다. 이런 테슬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또 많이 추천하신 분들 중에 뭐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봐서는. 네. 그런 분들은 400불대에서도 살아 했던 분들이니까. 네. 맞습니다. 400불 하던 게 100불 왔다가 이제 200불 왔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딱 한눈에 자 200일선도 받치고 있고 그동안 빠졌던 거에서 피보나치를 껐더니만도 딱 와 있죠. 네. 얼추 이제 220불 공방입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가도 돼? 아니면 자 급하게 왔어. 네. 이만큼 왔으니까 좀 쉬었다가 결국은 다시 위로 갈 거야? 아니면 이 정도면 됐어. 지금 이 싸움이에요. 네. 이 싸움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 생각은이라고 묻는다면은 그렇게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네. 괜히 우리 먹던 영서 청취하시는 분들마다 다 생각이 있으신데 괜히 방송에서 뭐라 해서 그 영향 주는 거 네. 똑같이 엔비디아도 보시죠. 네. 엔비디아도 보시면은 작년 한 해 그렇게 막 떨어졌던 낙폭의 절반 돌렸어요. 네. 절반 딱 돌렸는데 그동안에 올라올 때는 또 그게 있었잖아요. 싼 맛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무슨 뭐 챗GPT. AI 네. 얘기 나오니까 아 그러면 그쪽은 또 엔비디아 아니야? 엔비디아죠. 그 GPU, 네.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 네. 무조건 엔비디아죠. 그런 네.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자 여기서도 두 가지 시각이 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아래쪽에 MACD나 RSI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워졌죠. 네. 그러니 단기적으로 아 급하게 많이 왔네. 거기다가 작년 계속 빠졌던 게 절반 정도 돌렸네. 네. 절반 정도 돌린 데다가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 저점끼리 연결한 거하고 이렇게 가운데 초록색 선을 끈 게 하나의 우상향 채널이었잖아요. 네. 우상향 채널이었는데 채널도 살짝 올랐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 우선 대충 다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야야 단기적으로 무거워졌어. 한 절반 돌렸어.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 이제 밀리면은 또 이제 손절도 나올 걸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여기서 잠시 쉬었다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은 야 자자 저봐 기존에 채널이라고 할 만한 거 상단도 열었잖아. 네. 상단 열고 지금 조금 밀렸지만도 상단 채널 그 끊은 선에 오니까 더 안 밀리잖아. 네. 그러면 뭐다? 저 높이만큼 저 위에 끊은 선만큼은 또 갈 수 있는 거야. 저 위 채널 위에 거요. 채널 위에 네. 것까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지금 부딪히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현명한 그 가장 뭡니까 안전빵 전망은 네. 단기적으로는 좀 쉬었다 갈 수 있다. 숨고르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 꼭 빠지는 것만 리스크 아닙니다. 하방 리스크뿐만 아니라 상방 리스크라는 것도 있어요. 네. 꽃버스 잡은 분들한테는 상방 리스크는 엄청난 리스크죠. 그게 이제 작년 연말 올해 새로 생겨난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큰 손들 개인 큰 손, 뭐 중간분 1위가 굿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참 특이한 현상인데요. 그렇죠. 국내 증시에서도. 예. 그래서 의외로 하방 쪽을 노리는 포지션도 많이 구축돼 있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장이 이러다가 위로 튀면은 그거는 엄청난 또 리스크가 되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상방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는 뭐 요즘 들어서는 며칠째 계속 그 얘기하고 다닙니다. 곰은 곰대로, 예. 황소는 황소대로, 예. 즉 약세론자는 약세론자대로, 강세론자는 강세론자대로 다 할 말 있는 지표가 나오고 있고 할 말 있는 시장 위치다.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월 23일이 되면 그때까지는 뭐 아주 이제 그러니까 3월 23일이 뭔데요? FOMC 다음 날이요. 아, 네, 3월 FOMC 다음 날. 네.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다 저것다 다 마음 싫으신 분들은 진짜 연락 끊고 현금 쥐고 3월 23일 날 보면 어때요? 그러면은 정말 0.25를 하는지 0.5를 하는지 0.5%포인트 인상 하는지도 확인될 뿐만이 아니라 0.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지 오르는지까지도 되는 왜냐면 이제 그 후타까지 요즘은 봐야 되잖아요. 인상과는 상관없이. 에, 너무 긴가요? 그러면은 뭐 예측의 영역이 아닌가요? 그 전에 미리 승부가 나 있을까요? 시장은 한 달 전이니까. 지금 이미 뭐 주식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건 간에 네. 최근 1, 2년 전에 이제 나 이제 평생 처음 주식 시작했다 하시는 분이건 간에 네. 아마 제 짐작이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시작하신 분들에게 한 달 동안 포지션 없이 예. 소위 말하는 노포로 한 달을 지내보라 하면 그 고통일걸요. 잡아야 된다. 네. 일단 시장에 한번 발을 한번 담그신 분들은 네. 뭐라도 들고 있어야 될걸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 예측이 지금 팽팽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팽팽하죠. 오늘 요지는.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압도하는 쪽은 긴축, 인플레 안 잡혀 떨어진다 쪽이 압도를 하지만 또 시장이 이게 그렇죠? 네. 네. 이거 확 그래. 무너지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 저기 지금 혹시나 띄워주실 수 있다면 3-1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십시오. 3-1 슬라이드 띄워주시면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트라이앵글 패턴 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구글링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네. 자,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삼각형 패턴은 추세 지속형이라고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왼쪽 거 보시면은 네. 저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삼각형이에요. 네. 올라오던 추세에서 저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나서 삼각형 윗변이 열립니다. 네. 그러면 휙 가잖아요. 네. 근데 또 약간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가설도 있어요. 이걸 갖다가 꼭 추세 방향대로만 간다고 볼 수 없다. 그냥 삼각형 이렇게 끊어놓고 위가 열리면 위가 가는 위쪽으로 아래는 아래쪽으로 해서 네. 저 삼각형 높이만큼은 기본적으로 간다라고 생각해라. 이 두 가지 썰이 있는데 네. 그러고 나서 다우지수 슬라이드 3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저는 다우지수가 요즘 재밌어요. 네. 제가 저렇게 한번 삼각형 선을 한번 꺼봤습니다. 네. 삼각형 선을 꺼봤는데 일반적인 통상적인 견해라면은 저거는 결국 소위 말해서 A, B, C, D, E 해서 세부 파동을 만들고 나서 네. 아래쪽 찍고 나서 그다음에 위로 훅 열어버려요. 네. 그게 제 1감입니다. 제 1감이면은 신기하죠. 저 삼각형 높이만큼 해서 대충 열면은 요거 작년에 봤던 고점 갑니다. 네. 연내 간다는 거죠. 37,000포인트 연내 갈 수 있는 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봤던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혹시 저러다 실패하고 밑으로 흘러내리면 저 높이만큼 했을 때 31,000이죠. 네. 얼추 지금 레벨에서 딱 지금 레벨에서 아래 위로 3,000포인트예요. 네. 아래 위로 3,000포인트. 우리 원유진님이 환율 전망 좀 더 해주시면 안 되나요인데요. 환율도 네. 위 아래가 다 지금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위아래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보면은 그동안 급하게 이루어졌던 달러 약세, 네. 달러 약세에 대한 어떤 반작용 차원에서의 달러 강세가 최근 동안 이루어졌고 예. 그것이 얼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4까지 왔는데 예. 104쯤에 오니까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누르는 것들이 많아요. 많아요. 예, 누르는 것들이 네. 많고 우리로 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작년에 막 1,300원 후반대 1,400원도 올라서고 했을 때 네. 수출업체들은 팔아야 될 달러를 갖다가 안 팔고 불끈 쥐고 있었죠. 네. 심지어 개인들조차도 막 달러 매수를 했죠. 현물이든 선물이든. 네. 그렇게 했던 분들이 예를 물린 들어서 거죠. 네. 네. 좀 내려올 때 싼 맛에 또 샀던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이분들이 이번에 1,200원도 깨질 듯한 그런 환율 하락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예.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뭐다? 좀 팔고 싶어지는 거죠. 요약하자면은 예. 주식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확 추세를 이루어서 주가를 생각해 보세요. 뭐 게임주든 삼성전자든 네. 삼성전자 생각하면 좋겠네. 네. 9만 원까지 해서 10만 원 바라보다가 얘가 지금 5만 원대 이제 갔으니
이제는 어때요? 한번 6만 5천 원, 7만 원 금방만 오면은 팔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추세라는 것이 한번 대차게 한번 꺾이고 나면 상승 추세가 하락으로 한번 쿵 왔든지 급하게 밀리던 게 한번 크게 한번 V자 반등이 나왔든지 이러고 나면은 그 구간 안에서는 이제 자꾸 이렇게 큰 욕심 내지 마십시오. 그 일단 한번 추세가 한번 크게 부러지고 나서는 네. 그 안에서부터는 기본적으로 당분간은 와리가리 좀 올라가다 보면 눌리고 좀 내려다 보면 또 다시 사고 싶어지고 하는 그런 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3월 22일 3월 FOMC 회의까지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우리도 지금 2,400도 잘 안 깨지겠지만 네.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2,500 깬다는 이제 자신도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단 연구소